우리나라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윤석열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검사가 지금 7년 전에 자기가 아끼는 후배 있잖아요. 또 같은 성이 윤씨예요. 윤대진, 이 검사의 형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끼는 어떤 그런 뭐 선후배 사이면은 굉장히 이 사람도 성격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친형이, 윤대진이라는 사람의 친형이죠. 친형이 세무사인데 이 사람이 뇌물수수에 연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대진이라는 사람은 친형이 뇌물수수에 연루가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도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친형의 문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친형을 도우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대진, 이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오히려 친형이긴 하지만 돕다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아끼는 후배니까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선임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소개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가 친형의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일을 해결하고 나서도 깔끔하지 못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봐 이제 그것을 기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검사는 서로 간에 아끼는 친후배 사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라는 이 친한 동생이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윤석열 검사 이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하는 걸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임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임은 윤대진 검사가 형을 위해서 다른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검사가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부정부패, 뭐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만연한 거 있잖아요. 뭐 범죄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검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큰 이익을 보는 게 있느냐, 그것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윤석열 검사에게는 일단은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7년 만에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검사의 성품에 대해서 또 윤석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특별하게 이익이 된 건 없다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그런 것을 윤석열 검사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과연 검찰 조직을 지금 재정비하겠다는 인물로서 윤석열 검사가 적격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제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이 정도로는 문제없다,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온종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윤석열 검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임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이렇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소개 한 사람이 선임된 게 아니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자와 대화하는 녹취 파일이
예, 파일 안에 얘기는 내가 소개했다라고 아주 그 선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는 이때까지 조그만한 뉴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트림으로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뉴스타파는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돈을 뭐 이렇게 이제 5만 원, 만 원 이렇게 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요즘 너무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튜브가 많아서 그런지 뭐 하여간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트트리면서 존재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나 아니면은 이들이 이제 그 색깔을 완전 바꿨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트린 곳은 SBS도 아니고 또 뭐 JTBC라든지 뭐 TV조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뉴스타파가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죠. 뉴스타파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늘 정의로운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서 있었던 어떤 그런 뉴스 채널인데 배신당했나?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녹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정황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차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윤석열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완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나중에 뭐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뒤에서 연출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자기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의리 하나 지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무조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에 그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두려운 존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딱 하나에만 맞추는 거예요. 정황은 보지 않고 그냥 막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잔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제 심하게 오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천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경원이 하는 말은 여기서 한 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가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지 않았던 정황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완전 뉴스타파에서 터뜨린 녹음 파일로 봤을 때는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 소개하지 않았다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두 번째에는 말을 바꿨어요. 녹음 파일이 터지고 나서 그 말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소개를 한 사람이 선임도 안 됐으니까 그게 무슨 소개냐 라고 말을 이제 바꿔서 말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겉에 흐르는 말로 봤을 때는 그 말조차도 사실 그 말조차도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청문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다 두고 봤을 때는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위정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그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를 조작하고 이게 위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7년 전에 했던 말인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는데 윤석열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그렇거든요. 악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볼 것은 이 윤대진 이분의 형이 뇌물 수술을 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 해외에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으면은 그냥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데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동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형 때문에 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예, 자기 명예에 또 먹칠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6번을 이제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게 전부 다 이제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혐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혐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은 네가 무슨 지금까지 계속 그 정직한 사람으로서 어떤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맞느냐? 이걸로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이것이 이제 이게 뭐 하나가 걸려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비리가 있겠노?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무슨 뭐 아주 그냥 막 완전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딱 두고 봤을 때 윤석열 검사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말과 언행이 깔끔했던 사람을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정황을 살펴보니까 정황상 또 윤석열 검사가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겠다고 자기가 어떤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보겠다고 혹은 또 이제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검찰들도 내가 요 돈을 모아놨다가 더 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요걸 써야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 같으면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나는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2년 전부터 윤석열 검사가 하는 언행이나 말 그리고 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터졌을 때 난 좀 걱정을 했죠. 아니 이런 내가 몰랐던 또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이분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주변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돕다가 보니까 터진 일이거든요. 자기에게 특별하게 이익이 되는 것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이것을 위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7년 전에 기자와 통화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기자들한테는 사실 기자들은 맨날 뭐 쫓아오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거짓 기사 쓰는 기자들도 많잖아요. 뭐 기자라고 해가지고 좋은 기자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은 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녹음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함정에 파놓은데 걸려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에게 저는 큰 어떤 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제 점수를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바이.